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거품이 사상 최고치인 5배까지 뛰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그에 비례하여 80% 대폭락할 곳들이 나옵니다. 특히 다음 5곳은 상승한 만큼 모두 떨어질 수 있으며 10년간 가격도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가 우상향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인구와 산업 공급 과잉에 따라서 장기간 회복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집값 80% 폭락 시작됩니다. 10년간 위험한 곳들 5곳 주로 어느 곳일까요? 지금까지 돈으로 쌓아올린 이 집들 돈이 막 날아가고 있죠. 이제 부동산이 저물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대폭락 10년 전과 꼭 닮았다. 참 이건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쩜 그렇게 10년 전 폭락 시작하기 전과 똑같은지. 물론 수도권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2010년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또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것과 폭락, 이번에도 엄청나게 폭등했죠. 이제 폭락만 남겨놨죠. 딱 지금하고 일치합니다. 지금 2021년을 예전에 2010년으로 보시면 무관하겠어요. 자, 그러면 뭐가 또 비슷하냐? 미국발 그때 금융위기, 물론 2007년에 생겨가지고 8년 좀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막 그때는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했기 때문에 본격적 하락은 10년이에요. 이번에는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코로나 위기로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면서 거품이 엄청 커졌죠. 자, 바로 이 두 가지가 또 닮았어요. 또한 조금 뛴 게 아닙니다. 2배에서 3배 폭등 후에 50% 폭락한 곳들이 널렸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더 뛰었죠. 자, 더 뛰었기 때문에 50이 아니라 7, 80%까지도 떨어질 곳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교체, 또 용케, 이때 폭락할 때 보면은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간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제 끝났잖아요. 또 대통령 선거 내년에 하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또 정부가 교체되면서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신도시도 꼭 닮았어요. 자, 그때 이기 신도시 엄청나게 저됐습니다. 거의 100만 가구 한 몇 년에 걸쳐서 분양 입주하면서 가뜩이나 하락장 쏟아지면서 이게 한꺼번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이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약 한 30군데의 미분양이 거의 한 30% 이상이 났어요. 막 줍줍이죠, 줍줍. 그런데 3기 신도시는 물량도 더 많고요. 더 조건이 안 좋아요. 왠 줄 아세요? 그때보다 사실상 인구는 줄었고 1인 가구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집이 남아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닮았어요. 이번에는 3기 신도시 분양 폭탄입니다. 입주 및 분양 폭탄. 자, 이제 거품 최고. 이때 노무현 정부 때 거품 최고.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 거품 최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너무 닮았다. 닮았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 이거 개념보다도요, 실질적으로 많이 뛰고 모든 정황이 지금 폭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이건 왜 했냐면 또 별표를 쳐줄게요. 아, 지금 꼭 잡고 싶은데 언제 잡아야 합니까? 4, 5년 못 기다려요. 물론 이제 지금 폭락장까지 기다리려면 몇 년 걸릴지는 나도 몰라요. 2년 떨어질지 5년 떨어질지 알 게 뭡니까? 그렇지만 뭐 오랫동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은 올겨울 좀 보세요. 자, 왜냐? 자, 2013년에 2억이고 그다음에 3억하고 4억 했던 것들 가격을 볼게요. 서울 기준 2억 한 게 현재 4억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3억 한 것은 8억, 4억 한 것은 12억까지 뛰었죠. 오, 어떤 것은 2억 한 게 10억까지 왔어요. 서울. 자, 이제 상황에 따라 좀씩 다른 거야. 이제 평균적으로.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4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경기도에, 그러면 아마 3.5억 정도로 5천 정도 떨어질 거예요. 이 5천 떨어지기가 진짜 힘들어요. 하락이나 하니까 떨어지지. 거래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흐름대로만 간다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8억짜리는 놀라지 마세요. 뭐 5천 떨어지지 않아요. 8억짜리는 2억 떨어져요. 6억.
다 2억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매물이 그렇게 나와도 사람이 안 달라붙어요. 아직 좀 더 시간이 더 흘러야 돼요.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12. 자, 1월에서 4월이라고 분명히 찍어놨죠. 그 다음에 그럼 12억짜리. 12억짜리는 얼마까지 빠질까? 3억 정도 빠진다면 돼요. 9억. 무슨 12억이 9억 벌써 이게 빠져요. 빠집니다. 그런 식이라면 20억짜리들은 5억 이상 빠져요. 단 5개월 만에. 단 조건이 있어요. 계속 내려간다는 조건이에요. 지금 분위기로는 내려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고 저는 이제 2025년이나 2026년 계속 떨어지게 되면 2.5억, 4억, 6억 훨씬 많이 떨어지죠. 이거보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시세 보세요. 반토막이네요. 딱 반토막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반토막씩. 그런데 단기간에 빠지는 이게 50% 가까이 빠졌다면 이 폭락과 현재 가격 그러면 뭐 매수해도 이미 많이 빠진 상태니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지역이 문제긴 하죠.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줄게요. 근거를 대라. 자, 이거 지금 2020년 초입니다. 자, 이때는 19년 11월, 2020년 1월, 3월. 자, 보자고요. 아크로 리버뷰 33평, 32억에서 24억까지 마이너스 8억이 떨어졌고, 반프리체 34평, 28억이 24, 마이너스 4억 떨어졌고, 도곡 렉슬 33평이 27억에서 22억, 5억이나 빠졌고, 잠실 헬스 33평, 24억이었던 게 6억이나 빠졌어요. 작년 이거 3, 4월 달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실제로. 진짜 많이 빠지죠. 이 정도면 20% 이상 빠지는 거예요. 30% 빠진 것도 나오는 거고요. 단기간이라고 여러분들 특히 강남 잠비실 분들은 어차피 지금 너무 비싸지 않나요? 좀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포주공 1단지 32평 42억이 33억 10억이나 빠졌고, 압구정 현대 자 6단지 47평 이게 41억이 34억 7억 빠졌고, 대치운마 34평 26억짜리가 20억 6억 빠졌고, 잠실중공 5단지 34평 25억이 18억 7억. 물론 지금은 이 고점보다 다 높아요. 지금 이제 2021년 이후로 1년 반 이상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때 금매 잡은 분들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좀 올라가든 어쨌든 이거보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세에서 반토막이 바닥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면 그냥 아무 때나 확 잡지 마시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이제는 2015년 이후 겨울 하락. 그럼 왜 무슨 근거로 겨울에 이렇게 많이 빠진다는 걸 보여드리냐. 저는 확실하게 근거 자료 제시해요. 자, 15, 16, 17, 18, 19, 20년까지 보자고요. 재밌는 게, 자, 겨울에 비록 비수기죠. 11월, 1월, 3월에 가지고 내려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시세 증감률이라고 나오죠. 이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에요. 막대 그래프인 거래량이 적으니까 시세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가죠. 봄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봄에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름만 되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대책이 해마다 종합대책 나왔거든요. 자, 831 대책 2016년에, 이거 802 대책 2018년에 913 대책, 2019년에 3 대책이라고 막 나옵니다. 자, 2021년에는 그 다음에 24 대책, 이렇게 종합대책이 나올 때마다 거꾸로졌거든요. 물론 나와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어찌됐거나 겨울 보세요. 이거 17년도 1월달 벌써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찍고 잘 보세요. 1월 3월 18년 이때는 약간 이제 겨울에는 좀 올라갔다가 그래도 이 상반기예요. 3월 5월 겨우 이렇게. 그리고 19년도 약속이나 했듯이 겨울에 계속 이렇게 올랐다가 겨울에. 20년도 자, 이때도 약간 좀 늦긴 했는데 3월, 즉 1월이나 한 5월, 아무튼 상반기에 사단이 났어요. 그리고 하반기만 되면 이렇게 불장이에요. 보세요. 다 하반기 때 불장이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잡는 게 집이다 하고 꽉 잡으면 물립니다. 이게 강남 같은 경우는요, 무려 5억이 왔다 갔다 해요. 5억, 10억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잡아요. 돈 있다고?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겨울에 빠진다.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몇 가지 파악할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로 구분을 해놓고 밑에 보면 2002년에서 2005년 이렇게 연도별로 파란 것과 빨간 게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사이클을 확실하게 설명하려고. 자, 부동산 종합 사이클.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게. 정부 정책이 있고 초급매하고 거품가가 있습니다. 이건 수도권 기준이에요. 지방은 약간 달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우상향은 맞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평생 가면 안 돼. 또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도 별로예요. 자, 그건 여기 보시면 나와. 이제 보세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쭉 올라갔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집은 있어야 돼. 근데 집을 잡더라도 하락장에 잡는 게 조금 좋긴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트. 먼저 2002년에서 2005년 폭락을 했네요. 대폭락이라고 써놨죠. 부동산은 상승 하락이 없어요. 대폭등 아니면 대폭락인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기 보세요. 2006년에서 2009년 대폭등. 꼭 4년 단위예요. 2010년에서 2013년 대폭락. 여기 대폭락 4년 단위. 그런데 여기만 지금 2021년까지 떴죠. 실질적으로 지금 8년째 쪘어요. 대폭등. 그 다음에 2021년이나 이제 올해나 2022년부터 이제 폭락을 하겠죠. 한 4년 동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빠질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다는 거.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기 앞에 4개는. 뒤에는 이 앞에 걸 예측 시세고요. 근데 이 앞도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시 못해요. 자, 보시면 떨어졌어요. 아파트가. 이제 빨간 거 줄을 타고 가자고요. 한 칸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2칸이 올라가요. 떨어질 때 한 칸 떨어지죠. 자, 여기 대폭락 2010년에서 13년까지. 14년에서 20년까지 2칸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이제 대략 저는 2025년까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6, 7년 이후로 이렇게 뛴다라고 판단돼요. 연도는 약간씩 틀릴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 한 칸 떨어지고 2칸 올라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집값 많이 뛰었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폭등할 때 이 중간 정도 보니까 규제가 나오죠. 정부 규제. 근데 떨어지는 초기에 규제 해제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밑에 바닥에는 부양책을 써요. 이게 코스예요.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번에 정부 규제 나왔잖아요. 올라가니까. 근데도 계속 뛰었죠.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아마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규제 해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 있다 해제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떨어진다. 부양책 씁니다. 또 올라가고. 즉 정부 규제와 해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리고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거품값하고 초급매. 이렇게 꼭지에서는 거품값. 이게 만약 10억이라면 거품값은 12억에 나와요. 매도 호가라고 하죠. 떨어질 때는 재밌어요. 자, 만약에 5억짜리 금매가 있다. 그런데 매도 호가는 4억에 있어요. 5억이 안 팔리니까. 이게 상승장 꼭지에서는 거품값은 2007년, 2021년처럼 진짜 높은 데 있고, 그 다음에 하락장 때는 1층보다도 낮은 그 밑에 이 부양책 나올 때는 초급매. 그래서 이게 널뛰게 하는 거예요, 시세가. 아파트는 이렇게 가지만 이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은 어때요? 좀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가죠.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가.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가니까 그럼 아파트 아닌 게 좋네. 난 안전한 게 좋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것보다 덜 뛰는데 뭐가 좋아요? 결론적으로 누가 많이 뛰냐의 싸움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아파트는 거래가 잘 돼요.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거래가 안 돼요. 이 말만 그냥 이렇게 안 뛴 것으로 나오고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왔지. 거래가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떨어질 때는 당연히 안 되고 올라갈 때도 거의 거래가 안 돼요. 꼭지나 쳐야 거래가 돼요. 여러분들 빌라 같은 거 보세요. 제 말 맞죠?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자, 이제는 신도시 나올 때마다 공급 폭탄, 집값이 폭락한다는 아주 재밌는 사실. 보실래요? 자, 노무현 정부 때 91년에 꼭지 찍고 일본도 91년에 꼭지 찍고 쭉 일본은 망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망한 것까지는 아니고 또 올라갔죠. 자, 어때요? 이때 공급 5대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쫙 분양을 하니까 분양하는 시점에서 약간 입주하려고 할 시점에 폭탄 터져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건 IMF 때문에 떨어진 거고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쭉 올랐다가 아까 여기 3, 4년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죠. 이게 바로 김대중 정부고 이건 노무현 정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내려갑니다. 왜? 이기 신도시가 이때 꼭지서부터 발표되기 시작해서 이때 분양하고 내려올수록 입주를 막 하고 하니까 망한 거예요. 신도시만 보면 안 돼요. 택지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거의 30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 터져가지고 쭉 떨어지는 거야.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폭락하는 것은. 금융위기 때문에 터진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이건 금융위기도 아닌데 터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갔습니다. 이거 초기에는 이만큼 뛴 것은 박근혜 정부, 이만큼 많이 뛴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현재가 2021년 여기네요. 자, 그런데 이제 올해 빠질지 내년에 빠질지 뭐 내후년에 빠질지 내가 보기에는 올해 못 버틸 것 같은데 또 3개 신도시 분양 및 집분양하고 있잖아요. 사전청약. 그 다음에 입주 한 1, 2년 있으면 입주할 거 아니에요. 분양 입주가 계속 한 5, 6년 동안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폭탄. 이건 또 40개가 넘어요. 150만 가구 제일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 4대 요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꼭 4가지를 평가하세요. 어디로 가야 좋아요? 꼭 어떤 그 답만 원해요. 이거 아파트 살까요 말까요? 자기 상황은 보지도 않고.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내가 뭐 신입니까? 여기 보세요. 먼저 매물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도 판단하고요. 시기를 판단하고요. 하나 더 봐야 돼요. 본인도 판단하세요. 본인 상황. 먼저 매물은 매물 여건. 이 매물이 자 좋냐 나쁘냐. 상품이 좋냐 나쁘냐.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두 번째. 가격 상황. 얼마나 많이 빠졌냐.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빠졌냐 덜 빠졌냐. 이 빠진 게 중요한 거예요. 하락장에 잡으니까. 세 번째. 그러면 미래 기대감은 더 높냐. 회복만 하고 끝나냐. 회복도 못하냐. 아니면 회복하고 신고가를 많이 찍느냐. 물론 이 매물은 입지하고 연계를 잘해야 돼요. 입지에 매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알았죠? 뭐 세대수는 어떻고 막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입지 판단해야 돼요. 서울이나 신도시나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냐 아니면 광역시 또는 지방이냐. 그것도 서울도 강남이냐 강북이냐 뭐 한강베이냐 어디냐. 강남에서 가까운 경기도냐 먼 경기도냐 GTX하고 가깝냐 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입지 판단. 그 다음에 시기적인 판단. 지금 잡느냐 2022년 내년에 잡느냐 아니면 하락장으로 예상이 되는 2에서 5년 후에 바닥에서 잡느냐. 타이밍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매 주마다 시세가 나와요. 매 주마다. 그래서 타이밍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너무 끝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본인 판단. 내가 잡은 돈은 얼마고 연봉이나 수입은 얼마나 되고 나의 마인드, 내가 그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인지 못 이겨내는 마인드인지 이 3가지를 다 봐야 돼요. 이거는 무시한 채 그냥 이것만 보고 어떻게 매수를 해요. 본인의 상황 1주택인지 무주택인지 이것도 따지고 자녀 거 매입하는 건지 내 거 매입하는 건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뭔 줄 아세요?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이 효율성이 있냐?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알았어요? 바로 이걸 봐야 돼. 이걸 안 보니까 계속 집을 안 잡은 거 아니야. 그냥 믿고. 그러면 망하게 돼요. 알았죠? 이 정부 정책까지 포함시키면 5가지. 자,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미래 집값 보자고요. 자, 서울은 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자, 현재 시세가 10억짜리가 같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서울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반토막 5억 떨어졌다가 결국은 다음에 또 폭등한다고 했잖아요. 16억으로. 자, 5억에 잡은 사람은 10억 넘게 버는 거고, 자, 10억에 지금 현재 꼭지에 잡은 사람은 마음껏 신나게 하다가 결국은 또 많이 뛰겠죠. 다만 10년 걸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경기 인천은 좀 달라요. 똑같은 10억인데 5억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회복을 3억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무려 10년 걸쳐서 3억 뛴다면 이자 내고 뭐 내고 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겠죠. 자, 지방은 더 끔찍합니다. 지방의 10억짜리는 자 5억으로 똑같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면서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러면 손해죠.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고 마음고생만 신나게 한 거죠. 결론적으로 서울이 1번, 경기도 인천이 2번, 지방은 3번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뭐 서울로 다 와서 사라는 건 아니고 지방은 비싼 걸 피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경기도도 마찬가지. 자, 10년 후에 안전한 아파트와 위험한 아파트 같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하락을 얼마나 하든지 간에 폭락장만 놓고 보면 강남이 제일 위험하겠죠. 비싸니까. 지방이 비싼 아파트, 경기도의 비싼 아파트가 위험하겠죠. 그런데 폭락장만 보지 말고 이제 또 상승장까지 보면 10년 내다봤을 때 누가 안전하냐? 강남 3구예요. 제일 안전한 건 강남 3구야. 그 다음에 서울 전체, 그리고 3기 신도시 및 분양하는 거. 3기 신도시는 아직 분양가에서 시작하니까. 또는 강남 인접지역, 경기도에서 강남에 가까운 곳들.
또는 서울 인접지역, 서울에 가까운 곳들은 경기도 나쁘지 않아요. 실제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거리. 또는 이제 교통상 거리는 무조건 전철이 아닙니다. 교통이 너무 전철 타고 가도 1시간 반 걸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GTX. 그 다음에 10년 후에 위험한 곳은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한다고 판단하는 지역, 지방 대부분이 그렇고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거. 자, 그리고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들,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들, GTX에서도 뭐 걸어서 20분 이상인 곳들, 이런 곳들은 꽝이에요. 알았어요? 자, 서울 집값 거품이 왜 세계 최고 수준이냐? 여기 보세요. 근거 자료 보세요. 자, 2020년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어마어마하게 뜨는데 파리, 베이징, 뉴욕, OECD 상승률 1위. 자, 집값도 도심 집값 홍콩 다음에 싱가포르를 제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홍콩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중국 도시보다 비싸요. 우리나라 집값이. 물론 중국은 GDP가 낮으니까 이해는 해요. 자, 이제 한국 유동성 증가율. 서울, 모스크바 쭉 있는데 제일 뭐라 그럴까? 집값,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네요. 그리고 PR 규모,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 다 제꼈어요. 그냥 사실상 순위 안에 들어가죠. 집값 80% 폭락 시작됩니다. 그러면 제목 10년간 위험한 5곳은 어디냐? 결론을 말할게요. 지방, 광역시 5대 광역시를 말합니다. 됐죠? 물론 수도권에서도 고르자 그러면 경기도에서 서울 먼 곳, 경기도 외곽, 인천은 거의 안 좋은 곳들이 많아요. 서울 자체에서 머니까. 그 다음에 뭐 세종도 포함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해하셨나요? 상승장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분들은 1, 2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물론 집값 하락이 지속이 되면 바닥장 근처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매입을 하여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모두 만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